안녕하세요. 착한 강의 알레포트입니다. 이번 강의는 파워포인트를 아예 처음 접하시거나 몇 번 끄적여 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찐 초보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슬라이드를 똑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강의를 따라오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워포인트의 여러가지 기능을 습득하게 되실 것이고 중급 이상의 레벨로 업그레이드 되실 것입니다. 꼭 파워포인트를 여시고 마우스를 잡고 손을 움직이면서 강의와 똑같은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파워포인트를 시작하는 방법은요. 윈도우 바탕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서 파워포인트를 치시거나 단순히 시작 버튼을 누르셔서 파워포인트 앱을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화면이 뜨는데요. 먼저 홈 탭에 최근 작업한 파일들이 보이고 이렇게 오른쪽에 핀 버튼을 눌러주면 자주 작업하는 파일들을 고정시켜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정된 파일은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공유되고 있는 파일의 정보도 볼 수 있네요. 홈 탭에서 찾기 힘든 파일의 경우에는 열기 탭에 들어가셔서 직접 파일을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찾아보기를 누른 다음 PC 내에 파일을 저장해 놓은 폴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아예 제로부터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본 템플릿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 나오고요. 저희는 공부를 위해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캔버스가 뜨는데요. 이것을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중앙의 큰 화면이 디자인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 왼쪽이 작업된 여러가지 슬라이드를 요약해서 펼쳐놓은 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저장하는 것인데요.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는 비극은 항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파일을 저장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다른 파일에서 슬라이드를 하나 복사해 올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파일은 예제 파일로서 동영상 설명에 다운로드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파일을 연 다음 왼쪽 패널에 보이는 슬라이드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컨트롤 C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나오는 여러가지 메뉴들 중에서 복사 버튼을 누른 다음 컨트롤 탭을 눌러서 원래 작업 중이던 파일로 돌아가 다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슬라이드 밑으로 붙여넣기가 되었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맨 윗장에 있는 이 아름다운 슬라이드를 똑같이 베껴나갈 것인데요. 이것은 컨설팅 회사에서 신입 컨설턴트를 가르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제일 위에 도구 버튼을 모아놓은 탭들이 보입니다. 파일 탭에서는 파일의 저장, 불러오기, 인쇄 등의 메뉴가 있고요. 홈 탭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디자인 메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이 탭들을 클릭해 보셔서 대충 어떻게 메뉴들을 그룹 지어 놓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 모든 버튼의 위치를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서는 직접 타이핑을 해서 원하는 메뉴에 접근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면 하단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볼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메모는요, 이렇게 슬라이드 하단에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이나 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청중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러한 메뉴들의 기능이나 위치에 익숙해져 나갈 테니 지금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결국 텍스트와 그림의 삽입이 전부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타이틀인 About Us를 똑같이 베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으로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를 누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마우스를 옮겨간 다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상자가 생겨납니다. 여기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렇게 화면의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 텍스트 상자가 비활성화됩니다. 테두리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 텍스트 상자 안에 글자의 크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텍스트 언저리를 클릭하면 점선으로 먼저 텍스트 상자가 활성화되고 상자 안의 전체 텍스트를 일괄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 점선의 위를 클릭하면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고 전체 텍스트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글꼴 메뉴로 가서 글꼴을 라토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굵게 처리를 해준 다음 색깔을 스포이트를 사용해서 똑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이트 기능은 이렇게 다른 개체로부터 색깔을 카피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 상자의 위치를 오리지널 이미지와 똑같이 겹치도록 조정해 준 다음 Ctrl X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합니다. 왼쪽 패널에서 슬라이드를 클릭함으로써 두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한 다음 Ctrl V를 눌러서 붙여 넣어주기를 해주면 페이지 1의 오리지널 이미지와 똑같은 위치에 텍스트 상자가 붙여 넣어집니다. 텍스트 상자의 위치를 미세히 조정하고 싶을 때에는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활성화시킨 다음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조금씩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면 나오는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 맞춤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메뉴를 펼치면 나오는 옵션들 중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슬라이드의 가운데로 자동으로 도형이 맞춰집니다. 이제는 서브타이틀을 넣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텍스트 상자를 Ctrl C를 눌러서 카피한 다음 페이지 1으로 옮겨가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텍스트나 도형 등을 재활용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굵기를 없애고 글자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 안을 원본의 내용과 똑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확대해서 봐야 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 아래 플러스 버튼으로 줌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눌러서 줌아웃을 하셔도 되고 오른쪽 끝에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현재 창 크기에 맞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글자의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제가 가끔 빨리 감기를 할 텐데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몇 번이고 돌려보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코멘트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텍스트 상자를 오리지널 본의 위치와 겹치도록 조정하고 Ctrl X로 잘라내기를 한 다음 페이지 2에다가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형 서식에서 다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서 붙여넣은 텍스트 상자를
완벽히 슬라이드의 가운데로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서브 타이틀에 있는 이 하이라이트 밑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삽입 탭에 들어가서 도형을 클릭한 후에 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고요.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쭉 마우스를 이동해서 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수평으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형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메뉴로 들어간 다음 두께를 굵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스포이트로 색깔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선 대신에 사각형을 넣는 방법입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선과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쭉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윤곽선을 아예 없애고요. 색깔은 굳이 스포이트를 다시 사용하지 않아도 최근에 사용한 색에서 아까 선을 만들 때 사용했던 색깔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형 서식 탭의 제일 오른쪽의 도구 모음에서 도형의 크기를 바꿀 수 있고요. 위치를 맞추고 잘라내기를 한 다음 페이지 2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하이라이트 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페이지 2 슬라이드에 보이는 사각형 상자들은 미리 설정된 레이아웃인데요. 미리 정해놓은 디자인 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간단히 클릭을 하고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슬라이드의 몸통에 있는 그림을 넣어볼 차례입니다. 삽입 탭에서 그림 버튼을 누르고 PC에 미리 저장해 놓은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 이 디바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장해 놓은 폴더를 찾아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역시 다른 개체들과 마찬가지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그림이 활성화되면 나오는 그림 서식 탭에서 자르기를 눌러 그림의 사이즈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프레임을 잡고 움직여주면 프레임에 맞추어 그림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오, 멋지게 그림 프레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레이아웃의 슬라이드를 똑같이 여러 번 작업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페이지 2와 같은 똑같은 형식의 슬라이드에 그림만 바뀌는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처음부터 새 그림을 불러와서 다시 잘라내기를 해서 사이즈를 맞추는 것은 꽤 번거로운 일인데요.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으로 돌아가서 사각형 도형을 그림의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보기 탭으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가 보이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미리 정해놓은 슬라이드 레이아웃의 모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레이아웃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정해놓으면 매번 새로운 슬라이드를 제로부터 만들 필요가 없어져서 매우 편리합니다. 제일 비어 보이는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레이아웃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레이아웃에 컨트롤 V로 아까 만들었던 사각형을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
개체 삽입 메뉴에서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과 똑같은 사이즈의 그림 틀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틀을 키보드의 화살표로 살짝 옮겨주시고 뒷면의 사각형을 지운 다음 다시 그림 틀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 틀이 들어간 새 레이아웃이 완성되었고요. 왼쪽 패널에서 레이아웃을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이름을 새 레이아웃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마스터 보기를 닫고 나가신 다음 페이지 2를 오른쪽 클릭하고 레이아웃, 새 레이아웃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그림 틀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는 그림을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레이아웃에 그림 틀이 있으므로 똑같은 형식의 슬라이드를 만들 때 매번 그림의 사이즈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원본 슬라이드의 슬라이드 번호를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는요, 삽입 탭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하신 다음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면 되는데요. 전체 슬라이드에 적용될 것인가, 선택되어 있는 슬라이드에만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해 줍니다. 일단 페이지 2에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가 생기기는 생겼는데 원본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원본과 똑같은 원을 만들어 줍니다. 도형 서식 탭의 크기 도구 모음에서 원의 크기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형의 윤곽선을 없애주고 색깔을 스포이트로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겹치게 한 다음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 저희가 썼었던 새 레이아웃을 찾아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밑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 있는 이 상자를 작게 만들어주고 위로 끌고 옵니다. 번호 상자를 클릭하고 홈 탭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이 상자를 원 위로 끌어오면 원 뒤로 숨어버리는데요. 이는 파워포인트의 개체는 여러 겹으로 겹쳐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개체가 위에 올 것인지 아니면 뒤로 올 것인지 그 정렬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원을 뒤로 보낼 건데요. 도형 서식에서 뒤로 보내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상자를 끌고 와서 위치를 잡아준 다음 색깔은 흰색으로, 글꼴은 라토로 하고 글자 크기도 살짝 키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고 페이지 2로 가보면 원본과 똑같이 아름다운 슬라이드 번호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습으로 세 번째 슬라이드에도 다시 삽입해서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번호를 적용해 보면 똑같이 예쁜 슬라이드 번호가 입력되었고요. 왼쪽 패널에서 세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즉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주면 새로운 슬라이드에도 자동으로 슬라이드 번호가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 4는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1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원본 슬라이드의 가운데 인용문과 아래의 텍스트를 만들어 볼 예정이고 더불어 애니메이션 효과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착한 강의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 2에서 다시 만나요.